디디의 한국 문화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 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한국에는 조금 큰 뉴스가 나왔죠. 제가 자세히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조금 큰 일이 생겨서 어제 밤인가요? 오늘 지금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 게 12월 4일 수요일인데요. 어제 화요일 밤에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와 가지고 밤에 제가 급하게 부모님 집으로 왔습니다. 뭔가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부모님 집으로 빨리 달려왔는데요. 뭐 이 팟캐스트가 지금 잘 올라갔다면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저 걱정해 주셨던 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무시합니다. 무사합니다. 네. 한국에 또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면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갑자기 첫눈이 내렸어요. 처음으로 눈이 내렸는데 첫눈도 첫눈이지만 폭설 정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처음 오는 눈을 첫눈이라고 하고 눈이 많이 오는 거 진짜 펑펑 많이 오는 게 폭설이라고 하는데 왜 첫눈은 첫눈이고 폭설은 그 한자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눈이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첫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는 어때요? 지금 첫눈 다들 왔나요? 겨울이 있는 나라라면 첫눈이 온 곳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첫눈이 온 곳이 있으면 또 알려주십시오. 그러네요. 첫눈이 항상 11월쯤에 오기는 와요. 뭐 12월에 올 때도 있는데 11월이면 첫눈이 자주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또 120년 만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오랜만에 온 거라고 합니다. 첫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어떤 이미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첫눈을 보는지 첫눈을 감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첫눈이라고 하면은 조금 로맨틱한 좀 사랑? 이런 것들이랑 같이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아니면 뭐 한국 미디어에는 첫눈이 굉장히 로맨틱하고 연인들, 커플, 사랑 이런 얘기랑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첫눈 오는 날에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국의 미신 잘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그런 소문 아니면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봉숭아물 이야기 아시나요? 봉숭아물. 제가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봉숭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봉숭아는 꽃이에요. 빨간색 꽃인데 한국인들은 여름에 그 꽃을 이렇게 잘 으깨서 이렇게 콩콩콩콩콩콩 빻아서 손 위에 손톱 네일 아트처럼 손톱 위에 그 꽃을 올려요. 그리고 뭐 몇 시간 정도 있다거나 아니면은 있는다거나 아니면 한 하루 정도 자고 일어나면은 손톱이 그 꽃 색깔로 물들어요. 손톱 색깔이 이제 염색이 되는 거죠. 그게 옛날 자연 네일 아트 같은 방법인데요. 그런 걸 저도 어렸을 때는 꽤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손톱에 물들인 봉숭아 물이 첫눈 오는 날까지 손톱에 남아 있으면 그거는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다. 첫사랑이 이루어질 사인이다.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신호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서도 이렇게 잠깐 나왔어요. 거기 여자 주인공이 여기 새끼 손톱 마지막 제일 작은 손가락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이고
이게 "첫눈 오는 날까지 남아 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저 디디의 첫눈과 관련된 사랑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해요. 사랑 이야기는 처음이죠. 연애 이야기?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의 팟캐스트는 가족들도 듣고 있고, 그리고 에 그냥 많은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부끄러워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뭐 굉장히 옛날 일이기도 하고 또 좀 웃긴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저의 첫눈과 관련된 사랑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우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중학생 때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어리잖아요. 어리고 미숙해요.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아직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을 그런 시기여서 그때 많은 실수들도 했고, 또 흑역사라고 하나요? 어두운 역사, 나의 좀 어두운 과거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제가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중학교 때 원래 첫눈이라는 거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냥 눈 오면은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서 놀고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고 그런 좀 순수한 그냥 그런 계절로 생각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쯤이 되면은 이제 한 13살 살, 14살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사랑이 뭔지, 뭐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는 중학교 1 학년이었는지 중학교 2 학년이었는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때 페이스북 메시지라는 게 한국에서는 다 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인스타그램처럼 그때는 페이스북으로 친구들끼리 메시지를 하고 뭐 사진 포스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항상 페이스북 메시지, 페메라고 줄여서 불렀거든요. 페메. 페북 메시지, 뭐 페이스북을 페북이라고 줄이기도 하고 페이스북 메시지는 페메라고 아주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페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반 어떤 남자애랑 페이스북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어떤 계기로 우연히 메시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인 친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남자인 친구들과도 자주 놀았는데 점점 이 남자인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서 그렇게 어떤 남학생과 얘기를 하는 게 재밌었어요. 여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랑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뭔가 음 말투 이런 거 들어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이야기 듣는 것도 재밌으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같은 반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군데 실제로 만났을 때는 뭐 인사나 아니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메시지만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 점점 얘기도 잘 통하고 거의 매일매일 자주자주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자인 남학생은 어떤 친구였냐면 되게 활발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또 조용한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시끄러운 편? 친구들도 많고 또 선생님들이랑도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약간 인기가 막 많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친구들이 많은 그런 남자
친구였어요. 남자인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저랑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는 대화를 전혀 안 하니까 뭐 그때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제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그렇고 그 남자인 친구도 그렇고 너무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메시지를 하다가 실제로 말을 하는 게 어색하고 조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했던 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중학교 중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놀면 조금 창피하고 좀 놀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야? 너네 둘이 왜 얘기해? 너네 둘이 사겨?" 이러면서 그 놀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창피해서 얘기를 못 했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뭐지? 내기 같은 거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메시지로 내기 뭐 이런 거죠. "너가 시험을 나보다 더 잘 보면 뭐 내가 너한테 뭐 과자를 사 줄게. 음료수를 사 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대결? 매치? 뭔가 내기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내기였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보다 일찍 일어나면 너 나한테 뭐 사 줘. 맛있는 거 사 줘. 소원 들어 줘." 같은 그런 가벼운 내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내기를 제가 아마 졌어요. 뭔지는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내기를 제가 져서 그 친구가 음료수를 사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음료수, 마실 거를 사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근데 음료수를 사서 주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만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부끄러웠는지 처음엔 부끄러워서였겠죠. 그 남학생이 어떤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여기서 그 남학생과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 아파트들이 막 모여 있는 그 마을 같은 곳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큰 바위 돌 사진을 하나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몇 번 봤던 돌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여기에 음료수를 두면 자기가 그걸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해?" 그냥 이렇게 만나서 주고받는 게 부끄러웠는지 어색했는지 "거기에 두면 자기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케이. 좀 미션 같기도 하고 그냥 재밌었어요. 퀘스트 같기도 하고 그냥 둘만의 뭔가 비밀 이야기 같기도 해서 재밌어서 '일단 알겠다.' 하고 그 바위에 제가 음료수를 놓고 음 갔어요. 그러고 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음료수 잘 받았어." 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 음료수를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그 남학생이 자꾸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음료수, 어떤 날에는 과자, 뭐 어떤 날에는 뭐 숙제 같은 거를 계속 "거기 바위에 올려 놔라. 그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렇게 "해 달라,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거를 잘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줬어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재미가 붙었는지 재미가 붙다. 그게 좀 재밌다, 웃기다, 장난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자꾸만 뭔가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그때부터는 저는 좀 '뭐지?'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얘한테 뭘 줘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빵 셔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빵 셔틀버스 있죠. 그 학생을 학교로 태워 주는 그 셔틀버스.
그 빵 셔틀은 괴롭히는 단어거든요. 좀 반에서 그 친구들 잘 괴롭히고 힘이 좀 센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반에 굉장히 조용하고 좀 착한 그런 친구들한테 "야 나 배고프니까 빵 좀 사 와. 나 한 500원 줄 테니까 빵 사 와. 그리고 한 1,000원 남겨 와." 하는 식으로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빵 셔틀인데, 나 지금 완전 빵 셔틀 아니야? 지금 계속 뭐 사 주고 이러는 거는 너무 짜증이 나 가지고 그때부터는 "싫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디디의 빵 셔틀 이야기 결론은 디디의 빵 셔틀 썰이 되는데,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그 남학생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재밌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랑. 근데 얘가 나한테 음료수도 사 주고 뭐 과자도 사 주네? '뭐야 완전 그냥 만만하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자기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우리 반에 뭐 디디 걔 내가 뭐 사 달라 하면은 그냥 사 준다. 봐봐." 하면서 그렇게 좀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꽤 길었거든요. 그 기간이 한 그래도 반년? 6개월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래도 이렇게 '친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남자애를 진짜 좋아한다, 사랑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이다. 뭔가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락이 끊어진 게 처음에는 좀 허전하고 싫었어요.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네 되게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첫눈이 올 만큼 추운 날씨에 제가 그 비밀 장소, 그 시크릿 플레이스에 가서 그 바위 있잖아요. 그 음료수를 놨던 바위에 가서 한번 뭐지? 음료수 같은 걸 다시 놔둔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연락은 하지 않지만 혹시나 그 친구도 나랑 더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바위에 가서 이렇게 한번 좀 '그 바위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바위에 음료수를 한번 놔둔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길고양이한테 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음료수를 둔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날인가 그다음 날인가 첫눈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거든요. 한 이틀 3일 지나고 그 바위로 제가 가 보니까 그 음료수는 그대로 있었고, 그 음료수 위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굉장히 슬픈 장면,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아 나만 걔를 친구라고 생각을 했구나. 나만 가깝다고 생각을 했구나. 걔는 그냥 장난이었구나. 다 장난이었고 나는 빵 셔틀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깔끔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첫눈 하면은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옛날 일이라 이번 이야기를 할 때도 좀 그 기억이 잘 안 나서 좀 열심히 생각을 해야 할 정도로 지금은 다 잊었고요. 대신에 제 마음속에 남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어 헌신하다라는 단어 다들 아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 같은 곳, 내가 속해 있는 뭐 그룹, 그런 곳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쪼끔 아프더라도 내가 쪼끔 힘들더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다 해 주려고 하고 '나는 받는 게 없어도 괜찮아.' 그런 마인드로 '사랑을 시작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남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인간관계, 사람들이랑 뭐 친구가 되는 방법, 연인이 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잘 몰랐으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헌신한 경험. 저는 그래서
혹시나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애를 할 때나 친구들이나 뭐 회사에서나 나는 받는 게 없지만 너무 다 잘해 주려고 하고 다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다치고 아프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거는 '좋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너무 후회가 돼요. '아 왜 음료수를 그때 사 줬지?' 음료수 얼마 안 하지만,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음료수에 나의 마음을 담았잖아요. 그런 마음조차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지 맙시다. 예. 또 유명한 한국의 말 중에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너무 이렇게 헌신을 하다가 헌신짝이 된다. 헌신짝은 신발이에요. 신발인데 너무너무 오래 신은 신발. 신발을 너무 오래 신으면 이게 너무 낡고 구멍도 나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신발 그냥 솔직히 '내일 버려도 괜찮아. 이거 너무 오래 신었어. 내일 버려도 괜찮아.'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신발을 헌신짝, 그런 신발 한 짝을 헌신짝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사랑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친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했는데 상대는 나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오래 신은 신발 버리듯이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사랑받는 연애, 사랑받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저의 첫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첫눈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옛날 조선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600년 전에 조선시대 때는 첫눈이 오는 날이 만우절과 같은 날이었다고 해요. 만우절은 April Fools 있잖아요. 4월 1일, 장난칠 수 있는 날, 거짓말하는 날, 그런 날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첫눈이 오는 날에 이런 상자에, 예쁜 상자에 첫눈을 담아서 잘 포장을 해서 상대방한테 줘요. 근데 그 상대방이 이게 뭐야?' 하고 눈을 이 선물을 열어봐요. 그러면 이 선물을 열어본 사람이 이 눈을 선물한 사람한테 소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밥을 사줘야 되는 그런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스를 주는 거죠. "너 며칠 전에 생일이었지? 이거 선물이야. 받아." 했을 때 "뭐야?" 하고 이렇게 열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첫눈이 오는 날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지? 너 이거 첫눈 아니야? 안 열어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번 해야 됐던 그런 날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열어보실래요? 왜 그랬냐 하면은 조선시대는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잖아요. 뭐 쌀을 만들고 과일을 키우고 하는 그런 게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눈이 온다는 거는 내년 날씨가 좋을 거다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해도 괜찮아 하는 날이었다고 해요. 뭐 내년에 농사도 잘 되고 날씨도 좋을 건데 뭐 이런 거짓말 정도 오케이. 뭐 그냥 웃고 넘기지 뭐 했던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에 한국에 내린 폭설 첫눈은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120년 만에 폭설이 11월에 내린 거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의 바닷물이 조금 평소보다 따뜻해서 이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단풍 위에 눈이 쌓였다. 이것도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단풍은
가을에 나무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노란색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나뭇잎을 단풍이라고 하는데 올해 가을이 굉장히 늦었어요. 한 9월, 10월까지도 더웠단 말이죠. 여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겨우 가을이 됐어요. 레더 자켓, 가죽 자켓도 좀 입고 트렌치 코트도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입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눈이 내린 거예요. 갑자기 패딩으로 바꿔 입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좀 날씨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눈은 조금 '환경이 아픈가? 지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첫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나라에는 첫눈에 담겨 있는 메시지, 첫눈과 관련된 이야기 같은 것들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오늘 댓글창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지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가 계속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한 달에 $3 정도니까 여러분들 이 팟캐스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음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서포트가 어려워요. 다음에 언젠가 해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이 팟캐스트 유튜브에 올라갈 때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라이크,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을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12월의 첫 번째 팟캐스트 해봤는데요. 정말 1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 마무리 다들 잘 하고 계시길 바라고 첫눈이 내리는 이런 추운 겨울 날씨 속에 있으신 분들은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팟캐스트 다음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